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쉰다. 호흡은 생명의 기본이다. 음식과 휴식, 수면, 햇빛과 더불어 호흡은 건강한 삶을 생성하고 재생하는데 필수적인 에테르 생명력의 주요 원천이다. 그러나 호흡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인 호흡 패턴을 넘어서지 못한다.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호흡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많다. 사실 우리는 대체로 올바르게 숨쉬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건강 역시 영향을 받는다. 세상에는 수많은 호흡법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유익한 것도 있지만 해로운 것도 적지 않다. 우리는 호흡에 개입하기로 결정할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호흡의 방식은 우리의 생리 전반과 심령적 안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동양의 호흡 기법들은 서구인의 몸과 신경계에 맞지 않아 에테르 에너지 센터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함으로써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권하는 호흡법은 오랜 세월 여러 전통 속에서 실천되어 온 방식으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다. 이후에 소개될 모든 수행과 명상은 이 패턴 호흡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규칙적으로 호흡하면 몸의 불편함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명상 과정에는 집중된 에너지가 실린다. 머지않아 이 패턴 호흡은 명상 중이 아닌 일상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이다. 올바른 호흡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에테르 생명력을 더 많이 축적하게 되며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도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먼저 가능한 한 깊이 이완하라. 어제의 무게, 오늘의 걱정, 내일에 대한 생각을 모두 내려놓아라. 마음과 몸을 모든 활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라. 그리고 차분하고 규칙적인 방식으로 호흡을 시작한다.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한 번 완전히 내쉰다. 이제 코로 숨을 들이마시되 심장 박동을 기준으로 3박자에 맞춘다. 첫 번째 박자에서는 아랫배를 채우고 두 번째 박자에서는 몸통의 중간 부분을 채우며 마지막 박자에서 가슴을 완전히 확장한다. 곧바로 입으로 숨을 내쉬기 시작하되 아랫배부터 시작하여 심장 박동에 맞춰 위쪽으로 올라가며 폐가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내쉰다. 이 과정을 매일 몇 분씩 반복하여 노력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까지 연습하라. 3-3박자에 익숙해지면 몸통을 4구역으로 나누어 4-4박자를 시도해도 좋다. 언제나 아랫배부터 채우고 가슴은 마지막에 채우며 내쉴 때는 가장 아래쪽부터 시작해 가슴을 마지막에 비운다. 시간이 지나 폐가 이 작업에 익숙해지면 6박자를 시도할 수 있다. 이후에는 7박자나 8박자도 가능하다. 각자에게 맞는 박자가 따로 있음을 기억하라. 단, 5박자는 심령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패턴 호흡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기보다는 대부분의 수행을 떠받치는 기초 토대이다. 당신의 몸의 건강을 조율하는 대천사들은 당신이 호흡에 대해 더 큰 의식적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들을 살펴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심령이지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 곧 시각화이다. 심령이지적 이미지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마음의 초물질로 구성된 엘리멘탈이다. 한 번 창조된 이미지는 조밀한 물질 세계의 어떤 물체보다도 훨씬 지속적인 다차원적 실제를 지닌다. 이 신성한 작업을 환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운동 에테르, 창조 에테르, 각인 에테르, 감각 에테르를 사용하여 실체를 형성하며 로고스와 성령의 일을 모방하듯 이지적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고자 한다. 시각화는 의식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이며 세속과 신성 사이를 잇는 언어이다. 특정한 형상과 장면을 구성함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에너지와의 상호작용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시각화는 치유의 작업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질병과 병리가 자리한 곳에 건강과 완전함의 형상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대천사들은 우주와 세계를 형성하고 그 일을 지켜보는 천사들을 창조할 때 언제나 신성한 형상에 따라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지극히 신성한 선물이자 특권이며 우리는 이를 경외심을 가지고 온전히 개발해야 한다. 심령이지적 이미지를 창조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집 안에 있는 단순한 물건 하나를 선택하여 며칠에 걸쳐 매우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그 대상의 윤곽, 질감, 무게, 색채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주의력으로 바라보라. 이제 그림을 잘 그리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고 그 물건을 손에 든 채 가능한 한 충실하고 자세하게 그려보라. 그림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세부 요소를 담아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며칠간 그리는 연습을 한 뒤 그 물건을 시야에서 완전히 치우고 기억만으로 다시 그려보라. 시간이 지나면서 각인 에테르를 통해 기억 속에 새겨진 이미지가 점점 더 풍부한 디테일로 종이 위에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날이나 혹은 다음 주에 다시 기억만으로 그려보라. 그 이미지가 희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잠재의식 속에서 생생한 엘리멘탈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수천 개의 살아있는 입체적 형상들이 저장되어 있다. 앞의 연습을 레몬으로 실습해보라. 실제 레몬을 가지고 며칠 동안 그린 뒤 며칠은 기억만으로 그려서 레몬의 외형을 충분히 익힌다. 레몬을 손에 들고 천천히 굴려보라. 무게는 어떠한가? 껍질의 질감을 느끼고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며 진한 향을 들이마셔보라. 껍질 위에 있는 수백 개의 작은 기공들을 관찰하라. 그 촉감은 어떤가? 레몬을 잘라 한 조각을 떼어내보라. 껍질에서 기름이 배어나오고 즙이 풍부한 과육에서 주스가 흘러 손을 적신다. 몇 방울을 입에 떨어뜨려 그 시고 상큼한 맛을 느껴보라. 이제 손을 씻고 편안히 앉아 이완한다. 눈을 감고 온전한 레몬 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려보라. 그것을 에테르의 손에 쥐고 있는 듯 시각화한다. 에테르의 눈앞에서 레몬을 천천히 돌려보라. 방금 손에 들었던 레몬과 매우 흡사하다. 그 무게와 왁스처럼 미끈한 질감이 느껴진다. 레몬 꼭지 부분에 연두빛이 남아있어 완전히 노랗지 않다는 점도 알아차린다. 시각화된 레몬을 잘라보라. 반짝이는 과육이 보인다. 껍질에서 나온 기름이 손가락에 묻는 감각이 느껴진다. 레몬을 입으로 가져가 몇 방울을 짜 넣어보라. 혹시 눈에 튈까봐 눈을 찡그리게 될지도 모른다. 신맛에 입이 오므라든다. 이처럼 모든 감각, 곧 내면의 감각들을 통해 당신은 이 심령이지적 레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주에는 다른 과일로 시도해보라. 경상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능력이 자라날수록 당신의 내면 감각이 점점 더 풍부하게 발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도 꽃을 진정으로 본 적이 없다. 꽃은 너무 작고 우리는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친구를 갖는 데에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라. 그 형태, 크기, 색채를 깊이 들여다보며 눈앞에서 천천히 돌려본다. 꽃잎은 벨벳처럼 부드럽고 깊은 진홍의 풍부한 색조를 띈다. 반면 손에 쥔 줄기는 단단하고 거칠다. 손가락은 여기저기 돋아난 가시를 피해 움직인다. 꽃을 코 가까이 가져가 깊이 숨을 들이마셔보라. 섬세한 향기가 코를 채운다. 만약 장미가 며칠간 피어 있었다면 꽃잎을 몇 겹 젖혀 중심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노란 꽃가루로 덮인 수술들이 보호받으며 미묘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라. 장미가 지닌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온전히 바라보라. 이제 장미를 내려놓고 눈을 감은 채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에테르의 손에 장미 한 송이를 시각화하라. 당신은 각인 에테르로 보고 감각 에테르로 느끼고 있다. 그 꽃을 천천히 돌려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풍부한 녹색의 꽃받침이 보이고 꽃받침 잎이 장미 아래로 부드럽게 휘어져 있다. 손에는 줄기의 감촉이 느껴지고 가시가 살짝 찌르는 느낌마저 느껴질 수 있다. 두껍고 왁스 같은 잎에 새겨진 규칙적인 잎맥을 관찰하라.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라. 장미를 코 가까이 가져가 향기를 들이마신다. 꽃잎이 얼굴을 간질거리며 다시 한번 그 향을 즐기게 된다. 활짝 핀 꽃 안을 들여다보며 섬세한 수술들을 바라보라. 이제 장미의 색을 바꾸기로 의도하라. 붉은 꽃잎이 서서히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본다. 색이 점점 옮겨가며 마침내 순백의 장미가 된다. 각인 에테르를 사용하면 장미의 색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란색으로 바꿨다가 다시 붉은색으로 되돌려보라. 잠시 장미를 관찰한 뒤 과거에 다툼이 있었던 누군가를 떠올려보라.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그에게 이 심령이지적 장미를 건네라. 진성하게 부여된 내면의 시야를 통해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 곧 생각과 지식, 그리고 형상으로부터 끌어내보자. 우리는 모두 비둘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크기와 형태, 색과 무게까지도 이미 익숙하다. 이 연습에서는 먼저 비둘기를 시각화한 뒤 그것에 생명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다룬다. 편안히 이완하고 깊게 호흡하라. 오른쪽 에테르의 손에 하얀 석고로 만든 비둘기를 시각화한다. 그 형태를 유심히 관찰하라. 석고는 차갑다. 왼손을 비둘기 위에 얹어보라. 깃털의 질감이 느껴진다. 그것은 실제 깃털처럼 부드럽지 않다.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라. 이 비둘기는 운동 에테르로서의 마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정적이다. 손에서 놓아 바닥으로 떨어뜨려보라. 비둘기는 산산이 부서져 조각난다. 이제 오른쪽 에테르의 팔을 내밀고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손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시각화하라. 이 비둘기는 겉모습은 석고비둘기와 비슷하지만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손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미세하게 떨고 있다. 장밋빛 발톱이 살짝 피부를 누르지만 아프지는 않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부리는 은은한 노란 빛을 띈다. 왼손을 조심스럽게 비둘기 위에 얹어보라. 가슴의 깃털 너머로 심장이 고동치는 느낌이 전해진다. 비둘기는 당신이 비단처럼 부드러운 깃털을 쓰다듬자 살짝 움직이지만 그 접촉을 좋아한다.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운다. 석고비둘기와 달리 이 형상은 마음 생명으로 충만하다. 검지로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보라. 어두운 둥근 눈이 깜빡이며 고개를 움직인다. 이 비둘기를 사랑으로 채워라. 손을 가볍게 흔들면 비둘기는 날아오른다. 석고비둘기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으로 솟아올라 아름다운 원을 그리며 날다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다시 한번 쓰다듬고 공중으로 보내 원을 그리게 한 뒤 다시 손 위에 앉게 하라. 사랑을 담아 마침내 그녀를 놓아주어라. 이 비둘기는 엘리멘탈로서 영원히 존재한다. 원할 때 언제든 다시 손 위로 불러올 수 있으며 그녀와 함께 놀 또 다른 비둘기를 창조할 수도 있다. 당신 안에는 언제든 물러나 진정한 자신으로 머물 수 있는 고요함과 성소가 있다. 뱉은 호흡으로 숨을 쉬며 완전히 이완하라. 화창한 봄날 오후, 초원 근처에 앉아있는 자신을 시각화한다. 에테르의 손으로 작은 제비 한 마리를 만들어 날아오르게 하라. 그것이 초원 위를 펄럭이며 날아가 섬세하고 어린 꽃들로 덮인 사과나무 가지에 내려앉는 것을 지켜보라. 멀리 깊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상아빛의 커다란 독수리가 공중을 유영하듯 날고 있는 것을 보라. 그 독수리는 날개 끝을 살짝 기울이며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한다. 그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 있다. 이제 눈앞에 펼쳐진 풍성한 초원을 찬찬히 바라보라.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깨어나는 향기들이 공기 속에 가득하다. 에빙된 땅은 촉촉하고 공기는 아직 서늘하다. 연못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 한 마리가 보인다. 겨우내 마른 건초를 먹다가 새 풀을 맛보는 중이다. 이 소의 색은 무엇인가? 갈색과 흰색인가? 검은색인가?
당신이 정하라.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시냇물이 보인다. 비로 불어난 물 위를 잠자리들이 빠르게 날아다닌다. 흐르는 물이 내는 소리는 참으로 고요하고 평온하다. 연못 건너편 언덕에는 양과 어린 양 떼가 있다. 몇 마리인지 세어보라. 목자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고 양치기개는 그의 곁에 앉아 있다. 풀밭을 이동하는 양들의 방울소리가 들린다. 어린 양들이 서로 뛰놀며 울음소리를 낸다. 이제 이 초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라. 노란 수선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원하는 곳으로 움직여도 좋다. 제비는 다시 날아 연못 근처에 내려앉고 독수리는 머리 위를 선회한다. 양들은 당신의 접근에 살짝 놀란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부드러운 땅이 발밑에서 살짝 꺼진다. 신발 속으로 스며드는 습기를 느껴보라. 공기는 축축하면서도 신선하다. 손은 잠시 당신을 바라보다가 다시 풀을 뜯는다. 다가가서 부드러운 털을 만져보라. 귀 뒤를 긁어주면 그녀는 그것을 좋아한다. 잠시 후 처음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와 초원을 내려다본다. 사방에 평온과 조화가 흐르고 있다. 이곳은 언제든 찾아와 위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평화의 중심이다. 이 초원의 조화와 평화가 물질계 전반으로 퍼져나가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있으라. 관찰은 우리의 신성한 본성의 한 측면이다. 관찰과 집중은 우리를 인간이자 신적인 존재로 만든다. 우리는 이를 통해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를 섬세하고 우아하게 탐구할 수 있다. 바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의식의 자각을 끝없는 높이로 확장할 수 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개성의 작은 껍질을 벗어나 더 큰 진실 속으로 이동하게 된다. 집중과 관찰의 능력을 개발할 때 신성한 계획에 대한 이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는 한계가 없다. 지금 이 세계에 대해 더 의식적으로 깨어 있을수록 우리는 그 너머의 세계들에서도 더 큰 자각을 지니게 된다. 이는 밤마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유체 이탈 경험에도 적용되며 장차 물질계를 떠나 더 정제된 세계로 옮겨갈 때도 마찬가지다. 관찰력이 향상될수록 우리는 겉보기의 한계를 넘어보고 침령계와 이지계에서의 경험의 흐름을 보다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다음 연습은 이러한 지각력과 각성 상태를 깨우고 조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 안이나 집 주변에서 한 장소를 선택하라. 거실, 정원, 공원, 초원 중 어디든 좋다.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고른다. 편안히 앉아 약 5분간 사사 패턴 호흡으로 숨을 쉰다. 감각이 고조되었다고 느껴지면 천천히 일어나 공간을 아주 느린 속도로 걷기 시작하라.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한다. 색, 크기, 냄새, 그리고 모든 사물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본다. 15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흡수하며 움직인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다. 이 과정을 며칠간 반복하면 매번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환경에 충분히 익숙해졌다면 15분간의 관찰 후 다시 자리에 앉아 이완하라. 이제 각인 에테르와 감각 에테르를 사용하여 방금 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재현해보라. 여러 날에 걸쳐 연구해온 공간이므로 기억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질감, 냄새, 소리, 감각까지 모든 세부를 다시 만들어낸다. 불과 몇 분 전 보았던 그대로의 색과 형상이 떠오른다. 다음 날 다시 나가 이전에 놓쳤던 것들을 찾아보라. 당신은 점점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관찰하게 되고 있다. 다시 의자에 앉아 그 장면을 재현하라. 각인 에테르가 이미 많은 장면을 매우 정밀하게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의자에 앉은 채로 15분간 기억 속에 저장된 이 다차원적 그림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라. 이 연습을 2주 단위로 진행하며 매번 다른 장소를 선택하라. 연습이 쌓이면 이 작업을 통해 수집한 수많은 풍경들을 언제든 의식 속으로 쉽게 불러올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린 시절의 행복한 장소, 옛집, 동네, 다녔던 학교를 떠올려 보아도 좋다.
편안히 앉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떠올려보라. 곧 살아있는 기억들이 스스로 생생한 장면을 그려내며 당신은 그 공간에 머물거나 자유롭게 거닐며 장면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 관찰의 확장은 일상 속으로 이어져야 한다. 매일 산책하는 길, 출근길, 시장으로 가는 익숙한 길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차려보라. 계절의 변화가 그 경로와 풍경의 요소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관찰하라. 관찰은 연습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